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은 지난달 19일에 막을 올린 금토 드라마 달까지 가자입니다. 할 수 있다. 정규직 될 수 있다. 여기 취업의 절박함을 기적으로 바꾼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세스였지만 기적은 개뿔. 입사만 하면 탄탄대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던 다혜. 괜찮아? 네, 괜찮아. 노트북 괜찮냐고. 여기 자료 다 들어가 있는데. 진짜 괜찮아라. 이거 잘못됐기만 해봐. 괜찮네. 가자. 현실은 노트북보다 낮은 서열로 취급받는 비공채의 신세. 참자. 근데 뭐 저를 기억하실지는. 그냥 그렇죠. 단씨가 좀 흔한 타입이니까. 어우, 무슨 그런 핵직구를 예고도 없이 던지셔. 일도 바쁜데 열받게 하는 인간들 천지인 이곳에서 근면, 성실, 노력 이 모든 걸 갈아바친 결과는 무난. 그저 무난한 정도? 거기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또 다른 무난의 아이콘 은상. 에 대한 소비자 정서를 고려한 대책은 주모! 여기 국뽕한 사발 죽어요! 애국 마케팅을 늘 강조하셨죠, 천 팀장님? 신토부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대한민국! 센스와 실력, 위기 대처 능력까지 회사에서 원하는 건 다 갖췄건만 비공채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운의 직장인입니다. 은상 씨 등급 이번에도 무난이에요?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위에서 정한 거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저 한 번만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하루 걸러 하루 죄송한 일이 생기는 막내 지송까지. 짠! FW 시즌 리미티드 컬렉션. 희한하죠? 왜 꼭 제가 월세 내는 날 신상이 나올까요? 풀칠 같은 일만 하고 있으면 좀 불안하지 않아? 상사 눈치밥으로 쌓인 스트레스는 신상으로 털어내면 되지만 이놈의 비공채 꼬리표는 털려나갈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언니 뭐 받았어요? 뻔한 걸 왜 묻냐? 언니도 무난이란 말이야? 3년째 똑같은 걸 뭐. 3년이나 이러는 거 진짜 에바 쌈바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다져진 세 사람의 찐득한 우정.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데 안팎에서 아주 죽어라 하시네 진짜? 월급은 오르지도 않으면서 몰랐네. 국밥 가격만 부지런히 올라가는 현실에 지쳐가던 어느 날 겨우겨우 참고 살던 다혜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잠수를 탔던 남친이 컴백한 것이죠. 나는 너 사랑해. 그치만 널 사랑하면 할수록 난 네가 계속 아쉬울 거야. 뭐? 너나 나나 물고 태어난 게 흙수저야. 결혼하면 혼자 살 때보다 더 빡세게 벌어야 될 텐데 그게 되겠어? 야, 왜 안 돼? 나도 회사 다녀. 비공채잖아. 승진하기 힘들잖아. 나 혼자 네 목까지 죽어라 이래야 돼. 아주 그냥 속을 팍팍 긁어먹네 그냥. 너 울어? 너 때문에 우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너무 안심해서 겨우 너 같은 게 전부였던 내 인생에 너무 안심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미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진 하루. 그런 나이를 이해한 건 이 두 사람뿐이었죠. 근데 인생 진짜 왜 이렇게 험난하기만 하냐. 난 아무것도 안 바래. 이번 생은 소생 불가. 이미 망한 판 같으니까. 있는 힘껏 나아가보지만 자꾸만 미끄러지는 빙판길 같은 인생. 이들 앞에 더 이상의 이변은 없는 걸까요? 아씨, 하여튼 되는 일이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그냥 꼼꼼하게 다 망했어, 씨. 안 망했어. 우리한테도 있어. 언니 뭐가 있단 거야? 이번 판을 뒤집을 비장의 한방.
얘들아 우리 코인 하자. 갑작스런 맏언니의 코인 선언. 평소에도 돈 벌기에 관심이 많던 은상은 자신이 투자하던 가상화폐를 권하게 됩니다. 탈중앙화 금융의 세상으로. 앞으로는 가상지갑 하나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야. 너도 나도 디지털 자산 가져보겠다고 난릴 텐데 니들이 이 가치 투자를 안 하겠다고? 경제시장에서 소외되고 싶어? 언니야말로 소외될걸요? 이거 도박 아니거든? 그 이후로도 이 정도 틈만 나면 지출이 이어지는 은상의 상치가 투자 안 권유. 되려면 제이커브라는 말 들어봤어? 제이커브? 끝없이 추락할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상승 곡선을 타는 거. 그게 바로 제이컵이야. 돈 벌 수 있어. 이게 제이? 추락 중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지. 진짜 다혜의 짠내나는 회사 생활에도 제이커브가 그려지는 걸까요? 다혜 씨랑 동글 씨, 우리 어린이날 프로모션 기획안 두 사람께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3년간 매번 지원했지만 매번 물먹었던 공모? 그게 내가 됐다고? 특별히 두 사람 건 밀었다. 아니, 내 인생에 이런 찬스가 왔다고? 이거 실화야? 유통업계의 대명절 어린이날로 가자! 끝없이 추락하던 인생에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오고 어린이날의 기획 제품인 용키 스페셜 에디션.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혼을 갈아 넣은 발표를 선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마냥 싸늘한 반응. 뭐지? 아, 잘된 거야, 망한 거야. 표정만 봐선 모르겠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식 자리에서 그다지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듣게 되죠. 그런 개고생을 해놓고 결국 비공채라서 안 되신 거잖아요. 근데요, 예진 씨. 이건 제가 비공채라서가 아니라 아니요, 제가 들었어요. 이번 PT는 공채들한테 몰아주는 판이라고. 우리는 그냥 깔아주는 사람들이라고. 저희 빼고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혜 빼고 다 알고 있었던 소식은 또 있었으니 바로 월세 인상 소식. 이사 갈 거지? 아니, 그래도 심도 깊은 얘기는 우리가 한번 아 월세 올릴 건디? 그 부동산은 아줌마가 직접 내놓으실 거죠? 두꺼비도 집이 있는데 졸지에 두꺼비만도 못하게 된 신세. 가까스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지만 어때? 괜찮지? 이 집은 얼마나 해요? 이만큼은 더 줘야지. 아, 왜? 힘들려나? 어느새 다혜에게 포기는 일상이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바람 잘 날 없는 다혜 인생에 또 다른 변화구가 날아듭니다. 오늘 새벽 2시경 서울 관악구의 9층 규모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막 비상 벨이 울리더니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 정말 좋아야 하지만 모텔 인터뷰는 좀 그렇잖아. 저 다현이 아니에요, 언니? 야 너 또 술 처먹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짜 미치겠네. 간밤 다혜가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회사 이사 함지우. 이사를 못 가서 서러운 건 있어도 이사와 일을 치를 생각은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이 뜨거웠던 건 나한테만 해당되는 거였나? 아, 무슨 그런... 사실 두 사람의 뜨거운 밤은 다혜의 노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과거 가수였던 지우의 잊혀진 노래를 다혜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 음악을 여전히 기억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어. 야, 그 정도면 상처 받아도 뭐 한번 다시 해볼만 하지 않냐? 친구로서 너 잃고 싶지 않아서 이런다. 음악은 그냥 취미로 해라. 모두가 외면했던 지우의 노래를 유일하게 알아봐준 사람. 그리고 다혜 역시 어릴 적 위로가 되어준 노래의 주인공에게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죠. 저처럼 돈 없고 백 없고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애가 회사 이사랑 잤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한 박사님한테 아주 작은 관심만 가져도 남들이 보기엔 그냥 욕심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일은 실수로 둬요.
혹시 길 가다가 인상 사납게 생긴 아줌마가 머리끄댕이 잡으면 올 것이 왔구나 해요. 네? 어머니 왔다 가셨거든. 다시 음악 한다니까 누가 그런 헛바람 불어넣었냐고 아주 집을 개박살을 내고 가셨네. 아니 그게 뭐 저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부럽다는 말이에요. 정다혜 씨, 정다혜 씨 나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피하지 마요. 그렇게 집도 사랑도 찬란한 인생도 더 이상 무난하게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한 다혜. 취향이란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을 말한다. 왜 이래? 너 진짜. Don't worry. 난 지손뿐이야. 믿어줘. 누군가의 마음은 곧 죽어도 잘생긴 사람에게 향하고 누군가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향해 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나 코인에 1,000만 원 더 넣었어. 나 한번 가보려고. 돈이 나를 데려갈 수 있는 데까지 멈추지 않고 가볼 거야. 인생 모르는 거니까. 하락기에만 있었던 다혜 인생에도 반등의 순간이 올 수 있을까요? 도마위의 TV에서 들여다봅니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달까지 가자는요.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세 여성이 가상화폐인 코인 투자에 발을 들이는 과정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비공채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직장인의 고단한 현실과 또 이들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함께 그려내고 있는데요. 달까지 가자 이 초반부 서사를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초반부에 작품의 배경이 2018년도다라는 걸 알려주고 시작을 해요. 그때 사회 현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저성장 국면을 되게 장기화시키면서 소득 양극화가 되게 심화되고 거기에 따른 굉장히 사회 문제가 막 두드러지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작품 안에서도 인물 속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은은하게 가난한 상태다라는 표현이 되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가난이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빈곤, 경제적인 어려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심리를 얼마나 위축되게 만드는가, 사회적인 관계를 협소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어떤 취향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가,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가난이 미치고 있는 그림자 같은 것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세태묘사 드라마로서 날카로운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런 세태물을 장르적으로 일단 재밌게 보여주는 게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도 사실은 코인 소동극이라는 거를 표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반부에 일어나는 소동은 그냥 되게 소모적인 해프닝에 가깝고 주로 이제 주인공인 다혜가 술에 취해서 반복적으로 벌이는 소동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동극이라는 장르에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풍자적인 성격 이런 것들은 조금 피상적으로 얕게 그려지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장르물의 묘미를 좀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4회까지 초반부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재미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웠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는 그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드라마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주제죠. 코인 열차에 탑승하기까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가볍게 이렇게 코미디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진지하게 표현하려니까 그것도 힘들고 이거를 그냥 가볍게 재밌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설득력이 너무 약해져요. 가볍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는 MBC가 애초에 이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말했었던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어떤 뭐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이러한 의도가 없음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평범한 사람이 코인을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그럼 어떻게 묘사해야 보는 사람들이 재미도 있고 설득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 내렸던 4화까지의 진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사실 몇몇 장면에서는 분명히 시청자들이 공감할 만한 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맨날 커피를 사오면 자기한테는 가장 저렴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물어보지도 않고 주는 거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이게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어디 가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 나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냐고. 또 이제 지송이라는 인물은 화려한 아이템에 관심이 많고 지식도 있죠. 하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구매할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근데 지송을 괴롭히는
괴롭히는 다른 정규직 직원은 그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작아지는 것, 이런 것도 어디 가서 말하기가 애매하죠. 지금 그런 순간들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어떤 동시대성이나 공감의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함지우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은 원작과 다른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인물로 이제 러브라인을 만들어서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를 여기다 같이 집어넣은 건데요. 이것은 어떤 대중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지만 이것이 오히려 개성을 무너뜨려서 이 드라마가 추구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직장인들의 괴로운 모습, 그리고 그들의 어떤 부자를 향한 계급 사다리를 향한 분투기, 이런 것들의 어떤 요소를 좀 약간 무난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난의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난히 3인방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근면, 성실, 노력만이 유일한 자산인 다혜와 자나 깨나 돈 벌 궁리만 하는 은상, 카드 빚에 허덕이면서도 신상 소비는 멈추지 못하는 지송까지 이 세 사람의 웃기고도 슬픈, 우픈 사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무난히 3인방 캐릭터의 호흡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무난히들이라는 호칭 자체가 정말 평범하다는 건데 이들은 그 안에서도 되게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과거와는 다른 어떤 신빈곤의 양상을 보여주는, 그만큼 우리가 가난하다라는 어떤 조건이 많이 하향화됐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 캐릭터의 호흡 이런 것들은 이 드라마에서 사실 가장 빛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새로운 빈곤의 양상이 특히나 여성들에게서 더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훨씬 더 높고 임금 격차도 굉장히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대로 이런 난관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세 명이 서로를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고 잘 사는 법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같이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는 이 관계가 이 드라마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드라마에서는 세 명의 친구를 그릴 때 보통 외적 조건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가령 동창이라든가 나이대가 유사하다든가 같은 고향에서 자라났다든가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달까지 가자에서는 나이대가 다 다른 사회인으로서의 친구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어디에서도 내세울 수 없는 계급이라는 공통점에 초점을 두면서 이 드라마에 어떤 개성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계속 한 방을 노리다가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돼서 가난하게 계속 살게 되었고, 지송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사이비에 홀려서 재산을 상납하고 또 아버지도 종교에 귀의하느라 재산을 기부하고 그러면서 어떤 가난에 빠지게 된 경우예요. 이런 면에서 친구들끼리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자신들을 계급적으로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가령 은상 같은 경우에는 지송이 정규직 직원에게 약간 모욕을 당한다거나 이럴 때 복수해주는 그런 역할도 맡고 있고, 다혜가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신원이 드러나서 약간 인터넷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자 방송국에 직접 글을 올려서 그것을 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계급적인 공통점으로 처음에는 연대감이 쌓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친구가 되고 서로의 삶을 지켜준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친구 관계성의 핵심은 이미 말씀해 주셨던 동질감이라는 부분이 있고, 나이를 넘어서 어떤 계급적 동질감을 느끼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은상이 갑자기 자본소득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런 거죠. 이 상황을 저는 상상을 하면은 제 아는 사람이 갑자기 코인으로 대박나서 하면서 밥을 사주면은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다 얻어 먹으면서 아유 저러다 큰일 나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돈을 바라보는 관점, 리스크를 바라보는 관점, 어쨌든 그 세계관이 완전 다르거든요. 여기서는 좀 너무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비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그런 돈에 대한 관점, 리스크에 대한 관점보다는 전형성으로서 좀 돌파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은상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드라마를 위한 캐릭터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라미란 씨가 과거에 많이 했었던 굉장히 좀 전적 생활력 강한 중년 여성 캐릭터를 가지고서 이제 이런 코인 투자를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지송 캐릭터 같은 경우는 욜로족 캐릭터 같은 것들, 그러니까는 너무 이제 좀 전형적인 캐릭터로서 그걸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캐릭터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분들께서는 어쨌든 이 호흡 자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캐릭터가 우여곡절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에피소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달까지 가자 제작진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 삭막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드라마의 핵심이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부분, 어떤 에피소드가 특별히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2회에서 이 PT에 떨어진 다혜가 경쟁자였던 다희가 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격려하는 장면에서 이성의 끈이 풀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런 나레이션이 나오거든요. 매일매일 추락하는 마음으로 버텨온 직장에서의 3년. 나의 열심은 결국 열등이 되고 말았다. 일을 시작할 때 사회초년생일 때는 순수한 열정, 그게 가장 큰 무기고 이게 모든 것의 해결책일 줄 알았던 그 젊은 그 직장인이 단 3년 만에 그 열심의 가치를 스스로 내려놓게 되고 그게 하나의 열등감으로서 작용을 하는데 다희 씨가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말을 할 때 제가 감정을 좀 이입을 해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나를 보여주면서 이 드라마의 좀 인상적인 에피소드의 또 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회 다혜가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함주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함주가 이렇게 취향을 깎아내려요. 어디 가서 내 노래 좋다고 하지 말아줄래요? 무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그쪽 취향이 좀 별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다혜가 얘기를 못하다가 나중에 그의 뒤를 쫓아가서 이렇게 항변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취향 있어요. 에? 난 그냥 돈이 없는 거예요. 뭐요? 취향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수많은 선택지 중에 내 마음이 가장 끌리는 딱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한 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나처럼 돈 없는 애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 왜? 실패할 여유가 없으니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물질적인 자본이 없으면 다양한 취향을 탐색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내가 진짜 찾아 나가서 내가 살고 싶은 거는 해가 잘 들고 문턱이 있는 집이다. 자기의 취향이었던 집을 선택하고 자기의 개성대로 꾸며나가는 장면이 이 회차의 마지막에 펼쳐지거든요. 그 속에서 자기의 마음이 끌리는 걸 찾아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삶을 더 아름답게 꾸며나가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잘 보여지는 장면에서 마음 따뜻한 위로로 와닿았습니다. 그 다혜가 어머니 정임의 핸드폰 갤러리를 들여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TV 홈쇼핑의 여행 상품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 찍힌 사진이 갤러리를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진짜 다녀온 것 같지 않냐? 얼핏 보면은 나 거기 갔다 온 사람 같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상과 현실에 굉장히 머나먼 간극, 내 현실을 조작을 해서라도 어떤 남들의 기준에 좀 맞춰줘야 되는 그런 현실을 되게 보여주는데 이게 또 엄마의 이야기가 되니까 너무나 가슴이 이렇게 짠하게 다가오는 거죠. 또 이 에피소드 뒤에 결국에는 다혜가 코인 투자에 조금 더 이제 투자금을 넣으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부자가 되면은 눈치 보지 않고 벽에다가 못도 쾅쾅 박고 싶고 또 엄마랑 같이 금강산도 가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 투자 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잃은 돈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엄마랑 같이 행복하고 싶다는데 좀 하게 해주자라는 어떤 공감으로 그 거부감을 많이 순화시킨 그런 치트키 같은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장면을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화에서 다혜가 이제 갑자기 사라진 남자친구의 실종 신고를 하러 이제 경찰서 간 장면이 좀 기억에 남는데 다혜가 남자친구가 잠수를 탄 이유를 본인이 깨닫고 허망하게 경찰서를 나올 때 이 경찰관과 심지어 이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던 사람들까지 이제 파이팅을 외쳐주는 장면이 저는 무슨 코미디로서 저는 그때 좀 웃겼고 다만 이제 지송이 계속해서 월세 내야 되는 날에도 막 이제 그 신상 사느라고 이제 돈이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은상이 네 형편 생각해야지라고 할 때 형편대로 살았으면요. 저는 저기 서울역 가서 김씨 아저씨랑 노숙하고 저기 교회 나가서 무료급식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럼 그렇게 살아 이 기집애야. 지송의 낭비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왜 갑자기 김씨 아저씨와 무료 배식 받는 이들이 왜 갑자기 끌려 나와서 약간 비하 혹은 희화가 돼야 되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세심함이라는 데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할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새 주인공의 절절한 사연이 하나씩 드러나고 그들이 본격적으로 코인 투자에 뛰어들면서 좌충우돌하게 되는 과정이 그려질 예정인데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고군분투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드라마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면 좋을지 제언을 좀 해주시면요. 아무래도 이 드라마를 보는 이들의 관심은 과연 이 문안이 3인방이 코인 투자를 해서 성공할 것인가에 모여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뭔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텐데 이 시청자들의 양가적인 욕망, 주인공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하지만 너무나 크게 성공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 이런 어떤 이 마음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이 작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를 봤을 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대리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무난히로 살아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있지만 계급적인 현실의 당면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뭔가 산뜻한 에피소드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상 같은 경우에는 부자가 되면 뭐 할 거야? 그거를 왜 생각해? 더 큰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송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의 한 장면을 막 상상을 하면서 펜트하우스, 도피뇽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어떤 물질적인 거를 그냥 피상적으로 나열을 하거든요. 이러한 계기라면은 시청자들은 굳이 응원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들의 사연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풀어내서 시청자들이 응원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전개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우와 다혜의 러브라인인데 초반까지 보여준 전개는 너무 클리셰에 의존하는 전개였다. 사회에 사실은 두 사람이 이제 같이 하룻밤을 보낸 관계라는 걸 알고 지송이 한마디 말을 던지거든요. 두 분 헤어지라고 막 동욱도 획 던지고 막 물 착 끼우는 시엄마가 등장하는 건지, 아니면 뭐 지금은 파리로 유학 가 있지만 뭐 곧 있으면 한국으로 컴백할 한 박사님의 첫사랑이 등장하는 건지. 근데 적어도 이런 대사를 했다라면은 뭔가 클리셰에 대한 좀 메타인지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식으로 풀어내야 한다. 달까지 가기 전에 산으로 가지 않도록 드라마가 좀 앞으로 현실감과의 균형을 적절히 생각을 하면서 전개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코인 열차 탑승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코인으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안 봐도 무조건 예측할 수 있는 플롯의 전개 양상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멈출 것인가? 쉽게 말해 어느 시점에 엑싯을 할 것인가를 그려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조차도 안 봐도 비디오라면 결국은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어떤 판단을 갖고 내가 왜 발을 빼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풀어나가야 말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취향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만약에 그런 이야기로 나아간다면 저는 박수를 보낼 것 같아요.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마침내 코인 열차에 탑승한 세 사람 앞에 어떤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달까지 가자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욕망과 희망을 그려내며 깊은 공감을 전하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